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오늘이 거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도 계속 흘러내렸고 오후장까지 또 동시효과에도 빠지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오전장에 빠지면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이 나온다던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전장에도 빠졌고 오후장에도 빠졌고 동시효과마저도 빈틈없이 계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75%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았어요. 무려 2.5%의 급락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 보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KB금융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금융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배당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이쪽은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특히 플랫폼 기업들 오늘은 이쪽의 급락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그리고 루니까지 이 3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급락이 나왔어요. 로봇 관련주도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또 엔터 기업까지 딱히 업종 구분 없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거래대금도 7조 6천억이 나왔어요. 지금 3일 연속으로 7조 원대 머물고 있고 거래대금 자체가 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기관은 7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9월 중순에 들어왔었던 이 매수 자금들 이게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1%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저는 1% 낙폭이 시장 대비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지수가 1.5% 급락이 나오면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3%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또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별다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배터리 셀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거의 3조 가까운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금양, ISC, 현대차. 그래도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매수했어요. 유일하게 1,500억을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매수한 종목이 170억 정도 거의 10배 가까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 쪽에 많이 베팅을 했고 OCI 홀딩스라든지 페노션, 한국항공우주 오늘 기관은 개별 종목을 딱히 매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오늘 새벽에 FOMC가 있었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이 1.5% 급락이 나왔고 얼핏 보더라도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P 500도 1% 하락이 나왔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반대로 다우지수만 조금은 선방을 했었고 0.2% 하락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도 1.7%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이걸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분봉으로 볼게요. 어제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장 종료 1시간 전부터 지금 보시는 반도체던 나스닥 또는 S&P 500 모두 마찬가지로 약 1시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하락이 오전장부터 나왔었다면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밤에는 반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장 종료 1시간 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 오전장만큼은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장 종료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오전장까지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0.4% 가까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고 내일 시장 흐름도 그렇게 딱히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FMC 이슈를 제외한다고 해도 코스피 코스닥에는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도 곁들여서 생각해 보시고요. 최소한 추석 연휴까지는 시장을 관망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도 지금 1.2%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4%, 그리고 중국 증시도 0.6%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1.5%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오전장, 오후장 모두 할 거 없이 계속 시장이 흘러내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업종이 좋지 않았었다, 그런 것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약 1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은 무려 8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11, 12%, 그 정도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84개고 하락 종목이 무려 14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선방하는 업종이 있었고 또 상승하는 업종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유독 제 눈에는 2개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종목이 좋지 않았던 만큼 딱히 2차전지, 반도체 또는 로봇 관련주 등등 어떤 업종이 더 좋지 않았었냐, 그런 것들을 논하기는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한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새벽에는 아시겠지만 F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했던 대로 9월에는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었고 10월은 건너뛰고 11월에는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확률은 70%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긴축 사이클, 이게 지금 시장을 눌렀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죠.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FMC에서 점도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기존에는 4.6%였다면 5.1%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내후년 2025년에는 3.5%였다면 이게 3.9%로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었고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금리 상단 전망이 꽤나 올라왔던 만큼 그걸 통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이게 시장을 크게 짓눌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 오후장 모두 할 거 없이 원사이드로 시장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 동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들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지금으로서는 장기간의 긴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그건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파월의 물가 상승은 단발적이고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는 것은 2023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빗나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하고 내후년 최종금리 상단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어떤 시장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그게 또 크게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의 끝무렵인 만큼 이런 이슈를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행여나 이런 이슈로 계속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작년이나 올해 초처럼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축에 대한 이슈, 이 노이즈가 조금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오늘부터 추석 연휴 때까지 그 노이즈가 제거되는 기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는 만큼 다음 주 3거래일만큼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승했던 업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중입자 치료 관련주입니다. 이건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뉴스는 저녁 뉴스의 메인으로 나왔었고 계속 지금 기사화가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관련주를 보면 첫 번째로 모비스라는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오늘까지 합쳐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직전에 한번 급등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더 크게 상승이 나왔죠. 아시겠지만 이 직전에는 국내 시장의 메인 테마였던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주로는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첫날에는 19%, 15%, 그리고 현재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등주로는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오늘 처음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3개 종목, 모비스,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을 본다면 한번 재료에 집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재료는 이거예요.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었던 첫 환자의 암세포가 거의 제거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종목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이 얼마나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그 즉시 매수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모비스라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5일선이라든지 11선 그 사이까지 주가가 조금 눌린다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료를 판단하고 이 재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삼았던 그 눌림 구간, 그 구간을 활용해서 한번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일단은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굉장히 재료가 세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거의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료를 집중해 보시고, 또 오늘처럼 코스피가 1.5%, 또 코스닥이 2%가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상한가를 갔고 관련주들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거는 확실하게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모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